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와 남편은 어릴 때부터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어요. 저희 아빠와 시아버님이 절친이셨거든요. 늘 가족처럼 휴가도 날 잡아서 함께 갔었고 집안의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서로 터놓고 지내는 사이였어요. 어찌 보면 형제간보다 더 가까웠고 저와 남편과는 사촌들보다 더 친했어요. 저보다 2살이나 위였던 남편이 항상 저를 여동생에게 하는 것처럼 오빠 노릇을 해주었는데 커서도 그랬어요. 공부도 어른들의 기대치보다는 못한 남편이었어도 늘 제 학업 성취도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었고 공부도 잘 가르쳐 주려고 했습니다. 진짜 오빠처럼요. 저에겐 오빠가 없었고 까탈스런 언니만 있어서 그런 글을 참 잘 따랐어요. 전성이 활달하고 놀기 좋아해서 늘 친구들을 많이 달고 살았습니다. 저는 그런 것도 보기 좋더라고요. 제가 온순한 A형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말수도 적고 내성적이어서 제 자신이 정말 싫었거든요. 사람들 앞에만 서면 주눅이 들고 얼굴이 새빨개져서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아서 무척 당황을 하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랬으니 늘 제 말을 잘 경청해주고 나를 잘 이해를 해주려고 하는 남편이 하늘처럼 커 보였습니다. 사실 그 어린 마음에는 세상에 남편 외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얼굴도 예쁘고 어른들 앞에서 노래도 잘 불러서 늘 이쁨을 받던 언니와는 제가 딴판이었어요. 저는 부끄러워서 모르는 손님들이 와서 귀엽다고 머리를 쓰다는 것도 싫고 낯을 가려서 엄마 뒤로 숨기 바빴으니까요. 자매여도 이렇게 성격이 다를 수가 있다니 저는 수줍음을 잘 타는 제가 너무 싫고 언니를 항상 부러워했습니다. 그런 저를 잘 챙겨주고 관심을 주었던 남편을 좋아했고 잘 따랐어요. 그래서 비록 천방지축인 개구쟁이 오빠였지만 저에게 오빠 행세를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 마음이 커서는 사랑으로 이어졌어요. 남편도 그랬고요. 딸 부자인 아빠는 남편을 일찌감치 진짜 아들처럼 대하곤 하셨어요. 남편이 놀기 좋아해서 공부가 뒷전이라 재수를 하는 동안에도 아빠가 남편에게 인생 공부를 많이 시켜줬어요. 나는 말이야, 수찬이 네가 참 마음에 든다. 인생은 말이지, 내가 살아보니까 공부가 전부는 아니야. 그냥 공부는 평생 해야 하는 거지만 할 때가 있어. 나는 네가 잘 노는 것도 공부라고 생각해. 아빠가 보시기에 그때 남편은 심성이 착해 보여도 아직 어려서 무작정 느끼는 대로 살고 싶어 해서 걱정이 되었다고 하셨어요. 그게 몸에 배면 습관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그에게 아빠가 그러셨대요. 우리의 모든 일상사가 다 공부야. 하지만 그게 다양한 경험과 균형을 이룰 때 우리의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거야. 노는 것도 좋지만 노는 것에 중독되지 말라는 거야. 아빠는 남편이 비록 친구의 아들이었지만 친아들처럼 늘 따뜻하게 대해줬고 재수를 할 때도 그랬고 대학교에 다닐 때에도 그랬고 늘 볼 때마다 용돈을 한 움큼씩 쥐어주곤 했습니다. 늘 맘에 안 들어하는 아버님보다는 아빠를 더 좋아하고 잘 따랐어요. 늘 아빠가 남편 편을 들어줬으니까요. 그리고 아빠는 남편을 늘 응원했습니다. 나는 말이다. 네가 참 마음에 든다. 세상에 다 똑같이 1등만 하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다 의대도 척척 들어가고 명문대만 들어가면 그게 무슨 인간이 사는 세상이냐? 다 자기의 길이 있는 거야. 나는 네가 참 잘 될 거란 믿음이 선다. 단 책만 잘 읽는다면 말이다. 아빠가 남편을 만날 때마다 책을 한 권씩 선물을 했습니다. 읽으라고 강요도 하지 않으셨어요. 읽었는지 물어보지도 않으셨고요. 그렇지만 아빠는 늘 남편에게 그러셨습니다. 너는 다른 애들과는 다르게 성격도 참 좋잖아. 너는 크게 성공할 거야. 두고 봐. 아빠는 늘 남편을 볼 때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주셨습니다. 너는 잘 될 거라고요. 그런 남편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선물로 했던 동기개발 서적들이나
여러 다양한 성공 실화들에 대한 글들을 접하면서 저에게도 겨우 도설위이면서도 책에 관한 내용들을 얘기를 해주곤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잘 들어주었고요. 그런 남편이 군대를 제대한 이후로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군대 내에 있는 조그만 도서관에 철진한 도서들과 컴퓨터 자격증 시험에 대비한 책들이 다수 있었다고 하는데 모두 다 섭렵을 했다고 들었어요. 휴가를 나올 때마다 친구들을 만나고 돌아다니다가도 꼭 서점에 들려서 책들을 사가곤 했습니다. 그러더니 제대 후에 죽어라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하더라고요. 그 많던 또라이 같던 남편의 친구들이 오히려 남편을 찾아서 도서관에 올 정도였어요. 뒤늦게 공부에 재미를 붙이더니 정말 노는 것처럼 죽어라 열심히 파고들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아빠는 무척 대견해 하셨고 틈나는 대로 데려다가 맛있는 것도 사 먹이고 용돈도 두둑히 챙겨줬어요. 그냥 아들처럼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 남편이 회계사 시험에도 합격을 하게 되자 당시에 고등학교 교사였던 저와 결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양쪽 집안에서는 다 환영을 했어요. 모두 다 예상을 했던 일이었고 그럴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남편을 아들처럼 여겼던 아빠가 더 좋아하셨습니다. 결혼 후 처음 몇 년 동안은 참 행복했습니다. 익숙한 시댁과 시댁 식구들 그리고 자기 일에 열과 성을 다하는 능력 있는 남편 덕분에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꿈꾸던 그런 신혼생활이었어요. 그러다가 결혼 3년 만에 임신이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이 더 기뻐하시고 좋아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 줄 아냐? 수찬이도 일도 잘 풀리고 다 좋은데 왜 애가 안 들어서나 하고 말이다. 남들은 허니문 베이비다 뭐다 하다 뿐이냐? 임신이 혼수라고 하는 말도 있지 않니? 그래서 내심 걱정을 했어. 말도 못하고 말이다. 요새는 하도 불임이 많다는 말에 혹시나 하고 말이야.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시어머니께서 저희들의 임신을 기다리셨는지는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저와 남편에게 일부러 말도 꺼내지도 않고 속으로 끙끙 앓으셨던 거예요.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일부러 임신을 늦추려고 했었는데 말입니다. 남편이 하는 일이 더 자리를 잡을 때까지 미루고 싶었거든요. 남편이 한번 무슨 일에 빠지기 시작하면 끝을 보는 성격이라서 남편이 하는 일에 임신이 방해가 되고 싶지도 않았고 좀 더 여유 있는 마음일 때 임신과 출산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 남편은 어찌 보면 참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양쪽 집안에서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을 받으면서 자기 사업을 하는 거니까요. 사실 남편에게는 형이 한 명 있었지만 아주 어렸을 때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계곡에 놀러 갔다가 물고기를 잡는다며 내가 깊은 쪽에 있는 웅덩이에 빠졌어요. 물론 긴급히 구조해서 생명에 별 지장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대로 며칠 뒤에 세상을 뜨고 말았어요. 배에 물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남편은 물가 근처에도 안 갑니다. 시부모님이 입버릇처럼 남편에게 물 근처에는 가지도 말라고 하셨고 늘 위험하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흔하디 흔한 수영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해마다 여름휴가를 가더라도 수영장 근처에는 가지도 않았고 계곡에는 더더욱 그랬어요. 반면에 저는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수영을 가르쳐줘서 수영을 아주 잘합니다. 결혼 전까지만 해도 늘 수영장에 운동 삼아서 다니곤 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한 이후로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남편과 실혼여행을 가더라도 관광을 주로 다녔고 드라이브를 다니며 사진이나 찍는 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저희 아빠와 사업도 함께 하셨던 아버님이 작은 공장 하나 운영을 하셨는데 꽤 잘 나가고 있어서 남편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셨어요. 젊으셨을 때 너무 일에 매진하느라 기력이 다했다고 하시면서 그저 유유자적 여행이나 다니면서 편히 살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누이가 한 명 있긴 하지만 유학 중에 만난 미국인과 결혼을 해서 미국에서 잘 살고 있었거든요. 내가 말도 잘 안 통하는 미국인 사위한테 이 사업을 물려주겠냐? 사업에는 관심도 없는 내 딸한테 주겠냐?
내가 내 아들한테 믿고 넘겨주고 편안히 사는 게 내 바람이야. 이젠 일도 지겹다. 아빠도 그걸 아셨기에 하루라도 빨리 남편이 아버님의 사업을 물려받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는 아빠가 남편에게 그러셨어요. 내가 너는 꼭 잘 될 거라고 그랬지? 이젠 네가 나서서 사업을 이어나가야지. 네 아버지가 쉬는 거야. 라고 하시며 아버님의 사업을 이어나가라고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남편도 아버님의 사업이 겉보기에는 다르게 꽤 내실이 있고 큰 사업인 것을 알고 무척 놀랐습니다. 야, 나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큰 사업을 운영을 하시는 줄은 정말 몰랐어. 그저 시골 바닥에 공장이 하나 딸랑 있어서 대충 그런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나는 그저 다 된 밥에 수저만 얹으면 되는 거야. 남편은 아버님의 사업에 크게 놀라면서 감탄을 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야, 힘드니까 교사직은 이젠 그만두는 게 어때? 뭐하러 힘들게 일을 해.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기만 해도 가만히 앉아서 우리 애들, 아니 손자까지도 먹고 사는데 말이야. 이젠 그만둬. 사실 남편이 그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배가 무거우니까 교사직을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그 다음 말이 신경이 거슬렸습니다. 내가 왜 진작에 아버지가 하는 일에 관심을 안 뒀는지 모르겠어. 내가 회계사 사무소를 운영을 하느라 괜히 진을 빼고 살았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괜히 진을 빼다니. 자기 일은 자기 사업이고 아버님 일은 아버님 사업이지. 그런 경험이 다 밑거름이 되어서 아버님 사업을 운영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 그렇기는 하지. 내가 아빠 돈만 믿고 살아서 회계사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회사 돌아가는 걸 이해나 잘 했겠어? 남편이 아버님의 사업에 관심을 두고 관여를 하기 시작하면서 남편도 더욱더 바빠진 것 같아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명절 연휴가 가까워오는데 남편이 제게 그랬어요. 명절 때는 우리 집에 가 있어. 내가 연휴 때에도 바빠서 일을 해야 해서 말이야. 시장 조사 겸 혼자서 태국에 다녀올 때가 있어. 태국에? 응, 사업자 가는 거니까 이번 명절 연휴 때가 아니면 언제 다녀오겠어. 그래? 그럼 난 친정에 가 있어야지. 뭐하러 그래? 너도 명절 때 없으면 우리 집은 그야말로 정막 강산이잖아. 수위도 없고 나도 태국에 가면 아무도 없는데 너라도 가 있어. 엄마가 너 일 시켜먹지도 않잖아. 그러긴 하지만 남편도 없이 친정보다 더 편하겠어? 그래도 어쩔 수 없지. 결혼한 며느리가 남편이 없다고 해서 친정에 가 있으면 그것도 꼴불견이잖아. 알았지? 꼴불견은 뭐가 꼴불견이라고 그래? 너는 배불뚝이 마누라를 혼자 두고 가면서 네 부모님 생각만 하니? 아무튼 내가 엄마한테 너를 잘 부탁한다고 했으니까 잔말 말고 내가 명절 연휴 동안 일하러 가는 동안에 우리 엄마랑 아버지랑 함께 있어. 엄마도 그런 줄 알고 있으니까. 참 얼척이 없었어요. 언제부터 시부모님을 배려하면서 살았나 싶었습니다. 저도 친정에서 지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어요. 이미 시어머니께도 말씀을 드렸다는데 굳이 친정에 가겠다고 하면 섭섭해 하실 수도 있었으니까요. 저는 교사직도 그만두고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한 나름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그새 연예인처럼 갈수록 젊어지고 멋지게 변신했고요. 저는 그저 애기 엄마로 변모해 갔고요. 세상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도 들긴 했네요. 남편은 저를 명절 연휴 전날에 시댁에 데려다 놓고 떠났어요. 남편은 태국 여행이 얼마나 들떴는지 신나서 떠났습니다. 그런 남편을 진짜로 믿었어요. 사업차 일보러 간 줄만 알았습니다. 저는 그저 순진해서 남편이 그런다고 하면 그런 줄로만 알았지 뭐 어쩌겠어요. 불편해도 시부모님에게 며느리라도 한 명 있어야 명절에 덜 외로우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댁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주방에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가며 지내고 있을 때에 갑자기 아버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뭐야? 이거 사실이야? 생전에
한 번도 그처럼 화를 내신 적을 본 적이 없던 터라 시어머니와 저는 놀라서 아버님이 전화 통화를 하시는 서재로 갔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썩을 놈이 있나? 정신을 차렸나 했더니 또 그러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벌떡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분을 못 이기셨어요. 저와 시어머니가 다가가는 줄도 모르고 또 그러셨어요. 더 이상 내 아들은 없다 손칠 나네. 자네 사이니까 알아서 하게. 반쯤 죽여서 정신 차리게 해서 데려와. 알았나? 무슨 큰일이 나지 않고서야 저렇게 화를 내실 분이 아니셨던지라 저와 시어머니는 두 손을 잡고 놀라서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아버님이 전화 통화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던 저와 시어머니를 보자 아버님이 서재 밖으로 나가라고 손짓을 하셨어요. 그리고 문을 닫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만 혼자서 아버님 서재로 들어가시더니 한참 있다가 나오셔서 제게 그러셨어요. 그게 글쎄 수찬이가. 시어머니는 웬일인지 제게 말씀을 망설이셨어요. 수찬 씨가 왜요?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수찬이가 물속에 놀다가 다쳤단다. 그렇게 물가에는 가지 말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들었다고 저렇게 화를 내신 거란다. 네? 얼마나 다쳤길래 그래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를 달래듯이 그러셨어요. 걱정 마라. 사돈이 달려가서 수찬이를 봤는데 아무렇지도 않대. 그러니까 대놓고 화를 내는 거지. 정말요? 놀랐잖아요. 아빠한테 전화를 해봐야겠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크고 말리셨어요. 그러지 마라. 그렇지 않아도 수찬이 때문에 정신 하나도 없으실 테니까. 아빠는 거기를 어떻게 알고 가신 거예요? 나한테 가신다는 말도 없었어요. 일이 있으셨으니까 가셨겠지. 참 이상했어요. 뭔가 앞뒤도 안 맞고 아무리 제가 눈치가 없어도 그렇지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알았어요. 방에서 좀 쉴게요. 라고 하며 방에 들어와서 아빠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와 통화를 해서 내막을 다 알게 되었어요.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빠가 절대로 놀라지 말라면서 동영상 하나를 보내오셨어요. 거기에는 남편이 태국의 수영장에서 열리는 풀파티를 하는 클럽에서 놀면서 스스로 찍은 영상들이었어요. 거기서 신나게 놀다가 미끄러져 넘어져서 마침 남편 행동거지가 수상해서 쫓아갔던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였어요. 일을 하러 간 것이 아니라 놀러 간 것이었어요. 아버님이 화가 나실 정도였으면 어느 정도였는지 알고도 남겠더라고요. 그저 임신 중인 제가 충격을 받을까봐 순화해서 말씀해 주신 거였어요. 남편을 믿고 믿었었는데 세상에 믿을 놈은 하나도 없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임신한 마누라를 시댁에 혼자 내팽겨 쳐놓고 태국으로 남자들끼리 놀러를 갔을까요?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지만 그때 당시에 태국에 업무차 간다는 말에 아빠가 더 자세히 캐물었대요. 자네가 아무리 업무차 간다고 해도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니면 손해를 보더라도 미루는 게 어떤가. 일도 좋지만 가정을 지킬 줄도 알아야지. 임신 중에 아내를 시댁에 홀로 두고 떠나야 되겠나. 네, 장인어른 이미 선약을 한 터라 어쩔 수가 없네요.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아빠가 보기에 영 미심쩍어서 공항에 가는 남편을 배웅하려고 갔다가 골프채를 챙겨가는 모습에 놀랐더니 그러더랍니다. 그쪽 사업자 만나는 사람들과 골프 회동이 있거든요. 이것도 다 비즈니스 차원에서 그런 겁니다. 그때 아빠가 직감하셨대요. 남편이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요. 오랫동안 남편을 봐왔던 아빠는 심성이 착한 남편이 거짓말을 하면 말이 많아진다는 사실을요. 괜히 왜 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장황하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아빠가 뒤따라 쫓아가셨다고 했습니다. 태국에 도착한 남편과 함께한 일행이 총 5명 정도였는데 곧바로 팝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클럽으로 직행을 했다더군요. 신나게 노는 모습도 다 실시간으로 찍어서 아버님께 보내셨대요. 술에 취해서 놀고 자빠져 있는 모습도요. 그러다가 아빠를 발견하고 놀라서 뒤로 나자빠져서 다쳤다고 했는데 병원에서 간단한 응급처치만 받고 나았다고 했습니다.
만사 제켜놓고 신나게 놀려고 왔는데 갑자기 저승사자처럼 아빠가 나타났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때부터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절대로 저에게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대요. 그때 아빠가 그러셨다고 했습니다. 야, 임마, 내가 언제까지 네 편일 줄 알았냐? 너는 내 딸이 아니면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다 내 딸 덕분인 줄 알아. 그리고 아버님께 전화로 그러셨대요. 내가 네 아들 믿고 내 딸을 맡길 수 있겠냐? 이놈 사람을 만들어 보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 줄 알지? 조금 돈 맛을 알더니 노는 맛 들인 것 같은데 내 딸을 도로 데려갈란다. 넌 어쩔래? 그래서 아버님이 중대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저에게 아버님의 사업과 모든 이권을 넘기셨어요. 남편이 돈 한 푼도 제 허락이 없이는 쓸 수 없도록 했어요. 남편은 그저 남편이 하던 회계사 사무소를 운영을 하도록 했고 아버님의 모든 경영권을 저에게 넘기셨어요. 그저 저는 남편을 공짜로 부려먹어도 되는 위치가 된 거죠. 남편은 그 놀기 좋아하는 옛날 행태가 다시 고개를 들다가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아빠한테도 시부모님한테도 손발이 탈토록 빌고 또 빌면서 혼쭐이 났어요. 그랬으니 저한테 모든 사업을 넘기겠다고 했어도 끽소리도 못했습니다. 참 바보 같은 사람이었죠. 남자들끼리 골프 여행을 가면 골프만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업자 간다며 속이는 거겠죠. 얼마나 은큼스럽게 놀려고 그런 걸까요? 제 남편이지만 참 비위가 상하고 용서는 안 되었어도 아버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세운 사업에 공짜로 부려먹어야 하니까 두고두고 그 죄를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석없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나도 형처럼 물가에 가면 안 되는 건가 봐. 내가 그 풀파티에만 안 갔어도 장인어른한테 들키지 않는 건데 말이야. 내가 그때 처음으로 거기에 간 거였어. 진짜야, 믿어줘. 같이 갔던 애들은 자주 가는 곳이었대. 그래서 제가 속없는 남편에게 그랬어요. 그래서 안타깝냐? 너는 그때 아빠한테 안 걸렸으면 콜로 갔을 거야. 아빠가 너를 가만히 그냥 뒀을 것 같냐? 머리가 돌대가리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그러자 신경질을 내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그 뒤로 착하게 살았잖아. 내가 나이도 많은데 너는 왜 반말하냐? 그래서 제가 단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해줬어요. 너는 네 상사한테는 어리다고 반말하냐? 내가 네 위에 있냐? 네 밑에 있냐? 내가 네 목줄이란 걸 잊지 마라. 나는 네 상사야. 나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 생각을 하고 말을 해. 알았어? 지금도 남편은 어디로 튈지 모르니 제가 쥐고 방향을 잡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빠의 큰 밑그림이 들어맞게 말입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